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베르세르크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겁니다. 그리피스는 100만의 군사보다 실력 있는 마법사 한 명의 힘을 두려워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플로라를 공격합니다. 적들이 밀려 들어오고 마침 같이 있었던 그녀의 오랜 동료 해골기사는 이들을 막기 위해 출진하는데요. 그러면서 특유의 무덤덤하고 츤데레 기질의 대사를 내뱉죠. 이에 플로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대사에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기 힘들었던 아쉬움과 수줍음이 보였어요. 늠름한 해골기사의 뒷모습, 그리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바라보는 플로라의 눈빛은 이 작품의 장르와 상반되는 묘한 로맨틱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플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의 대사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제 뇌피셜로 그려본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포털에 플로라 단어를 검색해보면 꽃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고대 로마 시대에선 꽃의 여신이라고도 했네요. 작가님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두웠던 베르세르크 전개에서 플로라와 시르케의 등장은 암흑 속에도 밝게 피어나는 한 송이 희망의 꽃과 같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온 이후로 작품이 많이 밝아진 느낌도 들었죠. 꽃과 관련된 베르세르크 캐릭터는 한 명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엘프헬름의 지배자 꽃보라의 왕 다난입니다. 베르세르크 전반기는 꽃의 여신 플로라가 있었다면 후반기는 꽃보라의 왕 다난이 이 암울한 상황에서 가치 일행에게 밝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로라가 나온 분량은 짧았지만 그녀는 가치 일행과 베르세르크를 읽는 독자들에게 꽤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요. 플로라의 대사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택할 수 있다입니다. 또한 운명은 원형이 아닌 나선형이란 말을 남기며 가치와 시르케의 여정이 성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가치 일행이 오고 플로라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광전사의 갑주를 꺼냅니다. 가치보다 먼저 이 갑옷을 입었던 해골기사는 경고를 하죠. 아마도 해골기사는 갑주를 입고 폭주 상태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고 플로라 아니면 꽃보라의 왕 다난의 도움으로 유괴에 몸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플로라는 가치가 이 갑옷을 입어도 해골기사와는 다른 결말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로라는 가치를 처음 봤을 때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너의 가득한 증오는 오히려 너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츠 시르케 일행이 첫 퀘스트를 떠날 때 시르케가 플로라에게 묻죠. 캐스커를 놔두고 가도 되겠냐고. 그때 가치가 끼어듭니다. 항상 캐스커를 자기 옆에 두겠다고. 그 말을 들은 플로라는 묘한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죠. 그게 너가 선택한 길이고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해골기사와 비교해서 보면 보이드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한 채 광전사의 갑주를 입고 폭주하다 결국 마무리가 안 좋게 된 것에 비해서 가츠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광전사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한 브레이크가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플로라 최고의 제자 시르케입니다. 여기서 잠깐 플로라의 과거를 저의 뇌피셜로 상상해 볼게요. 옛날에 유괴의 패권을 두고 엘프 종족과 드워프 종족이 맞붙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고도로 발달된 무기로 근접전에 강했던 드워프, 긴 수명을 지녔고 신비로운 마법에 원거리 광역 스킬로 무장한 엘프 쪽에는 무시무시한 대마법사들이 참전했는데 그녀들은 화염 계통의 스킬로 드워프 근거지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을이 불타오르고 그런 와중에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한 드워프가 온 힘을 다해 전설급 아이템을 만들어내는데 훗날 광전사의 갑주라고 명명한 갑옷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엘프헬름에는 수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마법사가 등장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플로라였습니다. 그녀는 강했고 미모도 뛰어나서 언제나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세계에 피투성이가 된 인간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 남자에게는 마물들이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마을 사람들 모두 불길하다며 그를 내쫓자고 합니다. 하지만 플로라는 그런 그를 치료했고 운명처럼 사랑의 기운이 싹트게 됩니다. 남자는 더욱 강한 힘을 원했고 그런 그에게 플로라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플로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한 갑옷이 있었으니
과거 그녀의 스승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물건은 저주받았다. 이 갑옷을 착용하면 강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에도 플로라는 자신의 강력한 마력을 믿었고 충분히 갑옷의 폭주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이 아니더라도 남자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죠. 결국 남자에게 광전사의 갑주를 넘겨줬고 그는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옷에 맺혀있던 원한과 분노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플로라의 마법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은 남자는 갑자기 플로라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칼에 육체에도 상처를 입었지만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은 플로라. 남자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엔 증오와 분노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폭주를 거듭한 그 남자 카이젤릭은 결국 갑옷을 입은 채로 숨을 거둡니다. 플로라는 꽃보라의 왕 다난에게 도움을 받아 카이젤릭의 영혼을 유괴로 옮겨서 또 다른 갑옷에 봉인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있었음에 훗날 파크가 해골 기사를 처음 봤을 때 그에게서 요정의 기운을 느끼게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시르케 얘기를 해보죠. 플로라는 어쩌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과 방심이 카이젤릭을 죽게 만들었다고 자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르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알면서 그 힘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르케, 너는 가츠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플로라는 가츠와 시르케의 여정이 비록 힘들겠지만 밝은 결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르케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작별을 고하며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1000년 가까이 강력한 적들을 상대했던 엄청난 마력,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 믿었던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던 따뜻한 인품까지 지녔던 베르세르크 최강 대마법사 플로라.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해골기사가 더 따뜻한 한마디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베르세르크 작가님이 예고했듯이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대전투, 가츠 일행 엘프헬름 6의 연합군과 그리피스 부대의 대혈투에서 플로라는 다시 등장해서 맹활약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플로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병행하는 것이 꽤 힘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런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오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